새벽 3시입니다. 잠이 깨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배우자의 숨소리가 들리고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갑자기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기회를 왜 잡지 않았을까? 분명히 끝난 일인데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새벽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약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후회라는 감정이 과거의 실수를 고쳐준다면 후회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가 하는 유일한 일은 현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일을 곱씹는 그 2시간 동안 과거는 단 1초도 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2시간의 수면을 잃고 2시간의 마음의 평화를 잃고 2시간의 오늘을 잃습니다. 이것이 후회의 잔인한 구조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후회는 현재를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과거의 실수 위에 현재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 후회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것을 더 큰 시간 낭비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자주 찾아오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이를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승진을 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미래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은 떠나고 매일의 일정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자리에 과거가 밀려 들어옵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한가해지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과거의 상처가 또렷해집니다. 여기에 기억의 편향이라는 것이 더해집니다. 인간의 뇌는 좋았던 기억보다 나빴던 기억을 더 강하게 저장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흐릿하게 남는데 실패했던 순간, 상처받았던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은 선명한 사진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잘했던 일보다 잘못했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많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증거가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과거의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현재에서 최선을 다한다. 과거의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문장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매일 밤 잊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과거로 달려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3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간 것은 오직 마음뿐이고 몸은 여전히 이 침대 위에, 이 새벽 3시에, 이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다른 시간에 있을 때 그것이 고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성과 후회는 다릅니다. 반성은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은 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반성은 현재를 위한 도구이고 후회는 과거를 위한 감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돌아보되 머물지는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후회뿐 아니라 집착이라는 더 넓은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후회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의 특정 순간에 집착하는 것이 후회이고, 이미 떠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미련이고, 이미 지나간 기회에 집착하는 것이 한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미 손에서 떠난 것을 계속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편해질 텐데 우리는 계속 움켜집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결국 마음 전체가 아파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직장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순간의 당신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 해도 그 순간의 당신을 탓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정답을 알고 난 뒤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기 힘든 현실이라면 받아들여라. 피한다고 달라질 현실은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고 수용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바라도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그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부하는 한 그 일은 계속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회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때문입니다. 후회에 빠져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한 국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건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주의 웃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30년 전에 가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이며 현재만이 실제한다. 현재야말로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시간이다.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하는 현재를 실제하지 않는 과거를 위해 희생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이 후회의 본질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2시간의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삶이 지루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리듬 안에 있으면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내일 할 일도 정해져 있으니 불안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는 반복 속에서 현재를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이고,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이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인생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인생 전략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를 즐기는 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태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경영하는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집착하는 것도 현재를 파괴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걱정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재미있는 비유로 묘사했습니다. 미래만을 쫓으며 사는 사람은 막대 끝에 매달린 건초를 향해 걸어가는 나귀와 같다. 나귀 앞에 막대가 있고 그 끝에 건초가 매달려 있습니다. 나귀는 건초를 먹으려고 걸어가지만 걸어갈수록 건초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건초에 닿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행복, 미래의 안전, 미래의 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쫓아갈수록 멀어지고 쫓는 동안 현재의 발밑에 있는 풀은 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보험을 점검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준비입니다. 걱정은 감정입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혹시 돈이 바닥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준비는 현재에서 할 수 있지만 걱정은 현재를 떠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사에서 큰 근심을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간 앞에서, 인류의 역사 앞에서 당신의 걱정은 아주 작은 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제 실제로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아, 지금 내가 후회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후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마치 꿈을 꿀 때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 후회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회라는 감정이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은 내가 그것에 동일시될 때 강해지고 내가 그것을 관찰할 때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후회가 떠오를 때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나에게, 20년 전의 나에게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하고 말해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경험도 없었고 지금의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희망과 그때의 정보뿐이었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 선택한 것이니 그것은 그 순간의 최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 하나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을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사소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식탁에 밥이 있다는 것,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실은 하나하나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쇼펜하우어가 직접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구조없이 흘러가면 그 빈 시간을 후회와 걱정이 채우게 됩니다. 하루의 틀을 만들어주면 후회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후회와 함께 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서운한 일이 늘어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자녀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운함도 넓게 보면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 그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관계가 오히려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만난 자리에서 상대가 웃어주면 그 웃음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웃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같은 웃음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후회와 서운함, 이 두 감정의 공통된 뿌리는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물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작은 탄생이고 매일 밤은 작은 죽음이다. 이 문장은 이전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로 들릴 겁니다. 매일 밤 우리는 하루를 놓아줍니다. 눈을 감는 순간 오늘은 끝납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의식하면 매일 아침이 기회가 됩니다. 어제의 후회를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탄생이니까. 사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것보다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한 것만 크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낸 것, 가족을 먹여 살린 것,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한 것, 힘든 시기를 버텨낸 것, 이 모든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후회의 목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을 가늠하려면 누렸던 쾌락이 아니라 피했던 고통을 헤아려라. 당신이 피한 고통, 당신이 극복한 어려움,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을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어? 왜 더 잘하지 못했어?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비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 이보다 가혹한 형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형벌을 끝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의 당신은 미숙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그 모든 실수와 후회를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한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이 문장에는 인생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견뎌내면 됩니다. 견딘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였다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편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모하던 시간을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미래에서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발밑에서 꽃을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맑은 공기, 오후의 따뜻한 햇살, 저녁에 조용한 산책, 밤에 편안한 잠. 이것들이 꽃입니다. 발밑에 있는 이 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후회가 차지하던 자리가 감사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가 하는 유일한 일은 현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작은 탄생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인간사에서 큰 근심을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시거든 이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근심을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은 또 하나의 작은 탄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각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친구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으면 오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